거꾸로 청개구리. 옛날 어느 작은 연못가에 청개구리 마을이 있었어. 개굴개굴 개굴개굴. 청개구리 마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넘쳐났지. 마을에서 가장 작고 예쁜 집에는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살았어.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의 집에는 엄마 청개구리의 한숨소리만 들렸대. 아기 청개구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가야, 동쪽으로 가야 한다. 네, 엄마.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랑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서쪽으로 가지 뭐야. 비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 밖에 나가서 놀래요. 아기 청개구리가 떼를 썼지. 아가야, 절대로 개울에 나가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아기 청개구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는 폴짝폴짝 개굴로 뛰어나갔대. 햇님이 방긋 웃는 화창한 날이었어.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녔지. 엄마가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가고 방으로 가면 방으로 따라갔어. 아가야, 밖에 나가서 놀아. 엄마는 바쁘단다. 네.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는 대답뿐이었어. 아가야, 오늘은 노래를 배워볼까? 엄마가 먼저 노래를 했어. 개굴개굴 개굴개굴 굴개굴개 굴개굴개. 아기 청개구리는 노래를 거꾸로 하지 뭐야. 개굴개굴 해야지. 다시 해봐. 굴개굴개 굴개굴개. 아기 청개구리는 여전히 거꾸로만 했지. 아가야, 두꺼비네 집에 가서 그릇 좀 찾아와. 네. 아기 청개구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두꺼비네 집으로 갔어. 엄마 청개구리는 무척 기뻤지. 웬일로 심부름을 다 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가 두꺼비 아주머니 손에 끌려서 돌아왔어. 아기 두꺼비를 못살게 굴었다지 뭐야. 아휴, 왜 우리 아기는 항상 거꾸로만 할까?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엄마 청개구리는 곰곰이 생각했어. 하지만 언뜻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 엄마 청개구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 아기 청개구리는 나갔다 하면 싸움이었고 엄마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반대로 했어. 엄마 청개구리는 마음이 몹시 아팠대. 어느 날이었어. 엄마, 밥 주세요. 빨리요. 배고파요. 아기 청개구리가 밥을 달라고 보챘지. 하지만 엄마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 매일매일 아기 청개구리 걱정만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버린 거야. 엄마 청개구리의 병은 깊어만 갔어. 내가 죽으면 산에 묻어야 할 텐데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강가에 묻겠지. 그래서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가야, 엄마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야 한다. 알았지? 엄마, 죽지 마세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아기 청개구리는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울었어. 하지만 엄마 청개구리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 아기 청개구리는 너무너무 슬펐대. 난 정말 나쁜 아이야. 매일 엄마 속만 썩였잖아. 아기 청개구리는 몇 날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대로 강가에 무덤을 만들었어.
이제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아기 청개구리는 하루 종일 엄마의 무덤을 지켰단다. 주룩주룩, 큰일 났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네. 비야, 비야, 이제 그만 내려.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간단 말이야. 아기 청개구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개굴개굴 울었대. 비 오는 날 청개구리가 슬프게 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래. 며느리 방귀는 천둥방귀. 옛날 어느 마을에 꽃같이 예쁜 색시가 살았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밥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빨래도 잘했지. 게다가 마음씨는 또 얼마나 착한지 집집마다 며느리를 삼으려고 야단이었대. 드디어 색시가 시집을 가게 됐어. 어휴, 예쁘기도 하지. 허허, 곱다고 와. 잔치집 마당은 색시 칭찬으로 시끌벅적했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어. 새신랑도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했대. 어휴,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기도 하지. 며느리는 눈만 뜨면 쓸고 닦았어. 온 집안이 반짝반짝 윤이 났지. 꽃같은 며느리 덕분에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이었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네. 식구들은 며느리 덕분에 푸동푸동 뽀얗게 살이 올랐어. 그런데 웬일일까? 꽃같이 곱던 새색시 얼굴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야. 신랑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 여보, 혹시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오? 새색시는 부끄러워서 빨갛게 볼만 붉히지 뭐야.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밥도 못 먹고 일만 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지. 얘야, 좀 쉬었다 하렴. 며느리는 배시시 웃으며 또 볼만 붉혔어. 시아버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지. 아가, 어디가 아픈지 말 좀 해보거라. 이제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어. 누렇게 변해버렸거든. 저 아버님. 며느리가 개미만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 사실은 방귀를 너무 참아서. 아니, 그럼 방귀를 못 껴서 병이 났단 말이냐? 시아버지는 너무나 우스워서 찔끔찔끔 눈물이 나왔대. 아가야, 방귀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 걱정 말고 끼어라. 어머, 정말요, 아버님? 며느리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 아버님, 그러면 기둥을 꽉 잡으세요. 제 방귀가 좀 요란하거든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지. 아버님, 방귀 나가요. 허허, 우냐 우냐, 준비됐다. 뿡 뻥. 그런데 이건 방귀가 아니고 대포지 뭐야. 아니, 천둥도 이런 천둥이 없어. 아이고. 시아버지는 기둥을 잡고 뱅뱅 돌았어. 장독대에서 된장을 붓던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된장을 뒤집어 쓰고 넘어졌지. 소를 끌고 돌아오던 신랑도 그만 나둥그러졌어. 뭐. 놀라서 보둥거리는 소에 깔려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지. 방귀를 끼고 난 며느리는 꽃같은 얼굴을 되찾았어.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얼이 쏙 빠졌어. 그래서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를 다시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대.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건 슬픈 일이지만 어쩌겠어. 방귀를 참으면 며느리가 병이 날 테고 방귀를 끼면 다른 가족들이 죽을 것 같은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어. 그런데 큰일이 났지 뭐야. 고개를 넘다가 산적들을 만난 거야. 우하하,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 아이고 아가, 착하디 착한 너를 내쫓아서 벌을 받는가 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산적들을 향해 엉덩이를 쑥 내밀었어. 아버님, 잠시만 저쪽으로 가 계세요. 뿌앙 팡! 바로 그 천둥방귀를 낀 거지. 천둥방귀에 날아간 산적들은 나뭇가지에 빨래처럼 걸렸어. 아가야, 네 방귀가 우리를 살렸구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 가족들은 다시 웃음꽃을 피우면서 살았대. 가끔 며느리의 천둥방귀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말이야. 까치가 울린 종소리.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선비가 살았어. 선비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대. 오늘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야. 얘야,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니 이걸 가지고 가렴. 어머니는 활과 화살을 챙겨주었단다. 선비는 서둘러 길을 떠났어.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선비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걸어야 했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산과 골짜기도 지나야 했지. 선비가 깊은 산속을 지날 때였어. 깍깍 깍깍. 까치가 요란하게 울어대지 않겠어? 선비는 나무 위로 올려다보았지. 아니, 구렁이잖아. 구렁이가 쇠개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선비는 재빨리 활을 쏘았어. 퓨. 화살을 맞은 구렁이는 나무 아래로 툭 하고 떨어졌지. 깍깍. 어미까치는 선비의 머리 위를 뱅뱅 돌면서 울어댔어. 고마웠나봐. 휴, 활을 가져오길 잘했어. 선비도 몹시 흐뭇했대. 밤이 되자 선비는 잠잘 곳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밤이 깊도록 찾을 수가 없었지. 이거 큰일인걸?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무 위에서는 무서운 부엉이가 내려다보고 있었어. 불빛이다. 한참을 헤매던 선비는 겨우겨우 불빛 하나를 발견했지 뭐야. 불빛을 따라가 보니 큰 기와집이 있었어. 이런 산속에 기와집이 있다니?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계십니까? 선비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 그러자 한참 만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단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선비는 간곡하게 부탁했지. 소복을 입은 여자는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어. 선비는 금세 깊은 잠에 빠졌대. 그런데 선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뭔가 온몸을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았거든. 무서운 구렁이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어. 선비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 네, 이 녀석, 네가 감히 내 남편을 죽였지? 소복을 입고 있던 여자는 바로 구렁이였어. 낮에 죽은 구렁이의 색시였지 뭐야.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구렁이는 입을 쫙 벌리고 달려들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꿀어머니가 계세요. 살려주세요. 선비는 어머니를 생각하자 눈물이 앞을 가렸어. 좋다. 너에게 기회를 주마.
오늘 밤 자정까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종을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 구렁이는 그제서야 스르르 선비의 몸을 풀어주었지.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선비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이 밤중에 어떻게 저 산을 올라가서 종을 치겠어. 게다가 자정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선비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단다. 드디어 자정이 됐어. 약속을 못 지켰으니 이젠 죽어도 한이 없겠지. 구렁이는 시뻘건 혀를 낼름거렸어. 바로 그때였어. 땡, 땡, 땡. 종이 울리는 게 아니야? 분하다. 구렁이는 약속대로 선비를 살려주었대.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산으로 올라갔어. 아니, 이럴 수가. 종 밑에는 어미까치들이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었어. 선비에게 은혜를 갚은 거란다. 선비는 까치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말하는 우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대. 어휴, 이 밭을 일구면 누구랑 먹고 사나? 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단다. 그런데 어디선가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대. 나랑 먹고 살지? 응? 누구지? 총각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 이 밭을 일구면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총각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글쎄, 발밑에 있는 우렁이가 말을 하고 있지 뭐야. 총각은 말하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왔단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우렁이를 그 속에 넣어두었지. 총각은 신기해서 자꾸자꾸 말을 시켜보았대.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다음날 아침 총각은 깜짝 놀랐어. 마루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 누군가 밥상을 차려놓지 않았으나 총각은 냠냠 짭짭 맛있게 밥을 먹었어. 저녁이 돼서 밭에서 돌아온 총각은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 집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거든. 저녁 밥상도 맛있게 차려져 있고 말이야. 대체 누굴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총각이 집을 비우면 누군가가 집안일을 해놨대. 오늘은 누군지 꼭 알아내겠어. 총각은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몰래 숨어 있었어. 이럴 수가. 글쎄,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오지 뭐야. 아가씨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더래. 아가씨가 집안일을 마치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어. 대체 당신은 누구요? 총각은 재빨리 아가씨를 붙잡았단다. 그러자 아가씨는 깜짝 놀라며 도망을 가려고 했어. 아가씨는 용왕님의 딸인데 약속을 어겨서 벌을 받고 있는 거래. 하지만 100일 동안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구나. 어서 저를 놓아주세요. 아직 100일을 채우지 못했어요. 나와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렁이 아가씨는 총각과 함께 살게 되었단다. 우렁이를 각시로 삼은 젊은이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임금님이 우렁이 각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어쩌면 좋지? 임금님은 욕심쟁이로 소문난 사람이란 말이야.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어. 뒷산을 반으로 나눠서 누가 더 빨리 나무를 심는지 겨루자는 거야. 젊은이가 이기면 금은보화를 잔뜩 주겠대. 대신 젊은이가 지면 우렁이 각시를 데려간다지 뭐야. 젊은이는
눈앞이 깜깜했어. 서방님, 이 조롱박을 가져가세요. 젊은이는 우렁이 각시가 준 조롱박을 들고 산으로 갔단다. 임금님은 부하들을 시켜 나무를 심고 있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조롱박이 갈라지면서 아기 도깨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지 뭐야. 영차 영차 나무를 심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나무를 심어버렸대. 화가 난 임금님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튼튼한 말을 타고 나타났어. 이번에는 말 타기 시합을 하세. 젊은이는 우렁이 각시가 준 늙은 말을 타고 왔지. 저런 늙은 말로 이길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를 걱정했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단 말이 임금님의 말을 이겼지 뭐야. 마지막으로 배 타기 시합을 하세. 고집불통 임금님은 크고 단단한 배를 타고 나타났지. 젊은이의 배는 작고 낡은 조각배였어. 그런데 시합이 시작되자 조각배는 쏜살같이 바다로 나가더니 큰 물보라를 일으키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사람 살려. 임금님의 배는 소용돌이 속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만 푹 가라앉고 말았대. 사람들은 욕심쟁이 임금님 대신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셨어. 젊은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지. 이 농사를 지으면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젊은이는 임금님이 되어서도 직접 농사를 지었대. 그리고 우렁이 각시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대. 나무 인형 피노키오. 쓱싹쓱싹 뚝딱뚝딱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내는 만들기 박사였거든. 드디어 멋진 나무 인형이 완성됐어. 네가 정말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대.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어. 창문으로 작고 귀여운 천사가 포로로 날아왔지. 천사는 피노키오에게 다가오더니 요술봉으로 톡톡 머리를 두드렸어. 자, 이제 넌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 그리고 착한 아이가 되면 진짜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러자 피노키오의 눈이 깜빡깜빡 움직였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세상에, 나무 인형이 말을 하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그러자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에게 천사 이야기를 해주었지.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 이제 할아버지도 외롭지 않게 되었단다. 랄랄랄라 랄랄라. 피노키오가 휘파람을 불며 학교로 가고 있었어. 그때 길모퉁이에서 피에로 분장을 한 남자가 소리쳤어. 자, 재미있는 인형극 보러 오세요. 피노키오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옮겼지. 학교에 가는 것보다 인형극이 재밌을 거야. 피노키오는 책을 팔아서 인형극 표를 샀지 뭐야. 인형들이 실에 매달려 흔들흔들 춤을 추었어. 피노키오는 너무너무 신이 났지. 그래서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 와, 정말 잘한다. 사람들은 피노키오의 춤을 보고 더욱더 좋아했어. 피노키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극단주의는 피노키오에게 금화 5개를 주었대. 그런데 큰일 났지 뭐야. 못된 늑대와 여우가 몰래 피노키오를 보고 있었거든. 늑대와 여우는 금화를 뺏기 위해 꾀를 냈지. 피노키오, 금화를 신으면 돈 열매가 열린단다. 정말? 피노키오는 늑대가 일러준 대로 금화를 땅속에 묻고 물도 주었대.
그리고 금화가 자라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지. 그러자 늑대와 여우는 피노키오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금화를 훔쳐 달아나 버렸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었지. 피노키오, 어떻게 된 일이니? 늑대와 여우가 내 책을 뺏어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쭉 늘어났어. 피노키오, 너 거짓말했구나? 피노키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빌었지. 좋아, 이제 곧장 집으로 가야 해. 천사가 피노키오를 용서해주자 거짓말처럼 코가 쏙 작아졌대. 피노키오는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웬 아저씨가 피노키오를 꼬였지. 매일 놀기만 하는 나라로 가지 않을래? 피노키오는 귀가 솔깃했어. 네, 좋아요. 피노키오는 냉큼 대답해버렸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렸대. 마차는 어느 집 앞에 멈추었어. 자, 빨리빨리 내려. 아저씨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 그리고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 순간 피노키오와 아이들이 모두 당나귀로 변해버렸대. 피노키오는 서커트 안에 팔려가게 되었어. 엉엉, 내가 너무 나빴어. 피노키오는 울면서 후회했지.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덜컹거렸어. 피노키오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그만 마차에서 뚝 떨어져 버렸지. 잉! 피노키오는 불이 났게 도망쳤대. 이 녀석, 거기 서지 못해! 아저씨가 화를 내며 쫓아왔어. 피노키오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 그러자 피노키오의 몸이 나무 인형으로 돌아왔어. 아,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입을 쩍 벌리고 다가오잖아. 고래는 피노키오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대. 피노키오는 깜깜한 고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런데 고래 뱃속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지 뭐야.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나왔다가 고래에게 잡혀먹힌 거래.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지. 피노키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꼭 안았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을 간지럽혔어. 그러자 고래 몸이 들썩들썩거리더니 큰 소리로 재채기를 하는 거야. 에취!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밖으로 튕겨져 나왔지.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업고 열심히 헤엄쳤어.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대. 피노키오, 괜찮니? 아니, 그런데 너...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 할아버지, 이제 정말 착한 아이가 될게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호랑이 형님과 선비 동생.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란다. 병든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선비가 있었어. 선비가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지. 어흥! 커다란 호랑이가 선비의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 이 일을 어쩌나? 선비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리고는 갑자기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어. 아이고 형님, 이제야 만났군요. 난데없이 형님이라니.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거렸지. 형님, 제 얼굴을 벌써 잊으셨어요? 3년 전에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꼭 호랑이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잖아요. 호랑이는 이리저리 선비를 살펴봤어.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하기도 하고, 선비는 호랑이 목을 덥석 끌어안았단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약을 구해오는 길이랍니다. 뭐? 나 때문에 어머니가 병이 나셨단 말이냐?
아이고 어머니. 글쎄 호랑이가 주르르 눈물을 흘리지 뭐야. 호랑이는 선비를 태우고 단숨에 집까지 달려갔어. 호랑이는 문틈으로만 어머니의 얼굴을 살짝 보았대. 어흥, 어머니.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지. 방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이야. 얘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 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덩달아 한숨을 쉬었단다. 그런데 정말 놀란 일은 그 다음 날부터야. 글쎄 마당에 커다란 산토끼 2마리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 선비는 얼른 주위를 살펴봤지.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혹시 호랑이가?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다음 날 아침에는 멧돼지가 놓여 있었어. 세상에, 호랑이가 틀림없구나. 선비와 어머니는 호랑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단다. 호랑이는 매일매일 짐승을 물어다 놓았대. 덕분에 선비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었어. 정말 고마운 호랑이로구나. 어머니는 호랑이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 그리고 호랑이가 나올 때쯤 마당에 내놓았지. 호랑이는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으셨구나. 호랑이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대. 그래, 어머니의 병은 내가 낫게 해드려야지. 그날부터 호랑이는 산삼을 찾아다녔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깊은 산속을 헤맸지.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짐승을 잡아다 주는 일은 하루도 거르질 않았어.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 호랑이는 긴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 아직까지 산삼을 찾지 못했거든. 산삼만 있으면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나을 텐데. 호랑이는 추운 줄도 모르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지. 방문을 열고 나오던 선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마당에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거든. 호랑이는 산삼을 품에 꼭 안은 채 죽어있던 거야. 어머니께 드리려고 산삼을 구했나봐요. 선비는 호랑이를 양지 마른 곳에 묻어주고 형님처럼 제사도 지내주었단다. 그리고 어머니께 더욱 효도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날개옷을 감춘 나무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지. 너무나도 가난했거든.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하고 있을 때였어.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 아저씨, 저를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얼른 나무단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대. 사냥꾼이 금세 뒤따라왔어.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나무꾼은 깊은 산속을 가리켰지. 그러자 사냥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뛰어가더래. 사슴은 나무꾼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 오늘 밤 뒷산 연못으로 가보세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슴은 나무꾼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대. 날개옷을 하나 훔치세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주시면 안 돼요. 사슴의 말에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단다. 밤이 되자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갔어. 연못에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정말로 목욕을 하고 있지 뭐야.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날개옷을 훔쳤어. 선녀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지. 어머나 언니,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막내 선녀가 울상을 지었어. 하지만 언니들은
막내만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 혼자 남겨진 막내 선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 선녀님 울지 마세요. 나무꾼은 선녀를 달래며 사정 얘기를 했어.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과 결혼하기로 했지. 나무꾼과 선녀는 행복하게 살았어. 예쁜 아기도 둘이나 낳았단다. 나무꾼은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다녔대. 하지만 선녀는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아, 하늘나라 가족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선녀는 하늘나라가 몹시 그리웠나봐. 나무꾼은 선녀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 아기를 둘이나 낳았는데 괜찮겠지?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꺼내주었어. 그러자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과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 나무꾼은 이제 웃지 않았어. 매일매일 한숨만 쉬었지. 그때 사심이 다시 찾아왔어. 아저씨, 오늘 밤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금세 기운을 차렸단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 나무꾼은 가족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하지만 나무꾼은 어머니 생각에 항상 마음이 아팠대. 여보, 이 용마를 타고 어머니께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로 용마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답니다. 선녀가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갔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어. 하지만 나무꾼은 말에서 내릴 수가 없었단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뜨거운 호박죽을 끓여주었지. 그런데 그만 호박죽을 용마의 등에 쏟고 말았어. 용마가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마당으로 뚝 떨어져 버렸대.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다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 그리고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대. 지금도 수탉이 하늘을 쳐다보고 우는 까닭은 나무꾼의 슬픈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란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하나, 둘, 셋, 넷.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는 정신없이 돈을 세고 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말이야. 봅은 호호 손을 불면서 글씨를 써야 했지. 난로는 차갑게 식은 지 오래됐거든. 아이들이 모금함을 들고 스크루지를 찾아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만 나눠주세요. 그러자 스크루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단다. 그럴 돈이 어딨어? 냉큼 나가지 못해? 스크루지는 아이들을 내쫓아버렸어. 이번에는 조카 프레드가 찾아왔어. 하지만 스크루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단다. 프레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크리스마스는 무슨? 가서 일이나 해. 스크루지는 프레드도 쫓아버렸지 뭐야. 스크루지는 밤이 깊어서야 잠이 들었어. 그런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 쩔렁쩔렁. 스크루지는 몹시 무서웠대.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스크루지, 어서 일어나게.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 아니, 당신은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레이였대. 말레이는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있었어. 스크루지, 부디 잘못을 뉘우치게 해. 말레이 유령은 슬픈 얼굴로 말하고는 스스로 사라져버렸어. 내가 꿈꾼 걸까? 스크루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그때 흰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 나는 과거의 유령이야. 자, 나와 함께 가자.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손을 잡고 벽을 빠져나갔어. 텅 빈 교실 한켠에서는 어린 스크루지가 울고 있었어. 아무도 스크루지와 놀아주지 않았거든. 오빠, 울지 마. 오빠 곁에는 내가 있잖아. 여동생 펜이 다가와서 말했어. 펜은 죽으면서 나에게 프레드를 부탁했지. 그런데 너는 프레드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스크루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렸단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느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어. 이블린, 난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젊은 스크루지가 소리를 질렀어. 스크루지는 돈을 버느라 늘 바빴지. 아내 이블린이 병들어 누워있는데도 말이야. 스크루지는 고개를 푹 떨궜어. 스크루지, 고개를 들게나. 스크루지 앞에 현재 유령이 서 있었어. 현재 유령은 스크루지를 보브의 집으로 데려갔어. 보브의 아들 팀은 병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대. 스크루지는 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 이번에는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데려갔지. 마침 프레드는 기도를 하고 있었대. 하나님, 스크루지 아저씨를 보살펴 주세요. 스크루지는 깜짝 놀랐지 뭐야. 조카가 욕심쟁이 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프레드. 스크루지는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단다. 이제 너의 미래를 보여주마.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무덤으로 데려갔어. 스크루지의 무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 구두쇠 스크루지, 나쁜 일만 하다 죽다. 스크루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어.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스크루지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 아, 꿈이었구나. 침대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 스크루지는 얼른 침대에서 내려왔어.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단다. 하나님,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소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 스크루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외쳤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눈싸움을 하던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 하지만 금세 방긋 웃으며 대답했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는 보백에 팀의 병원비와 함께 커다란 칠면조를 보냈단다. 스크루지는 선물을 하나를 안고 프레드의 집으로 갔어. 그리고 프레드의 가족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 그 후 스크루지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진주를 삼킨 거위.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었지. 터덜터덜. 저 나그네의 걸음걸이 좀 봐. 몹시 지쳤나봐. 저런 차림새도 무척 가난해 보이는걸.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갈 집이 어디 없을까? 계십니까? 나그네는 어느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어. 그러자 심술쟁이 영감이 문을 열고 나왔지. 채, 웬 거지람.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나그네는 사정을 했어. 에이, 마음대로 하시오. 심술쟁이 영감은 허응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헛간을 찾아 들어갔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쥐들을 보며 나그네는 깜빡 잠이 들었단다. 꽥꽥꽥꽥. 뒤뚱뒤뚱 거위가 나그네 단잠을 깨웠지.
거위는 마당을 헤집고 다니며 열심히 먹이를 주워 먹었어. 저게 뭐지? 거위의 입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 하지만 나그네가 자세히 보기도 전에 거위는 냉큼 삼켜버렸어. 바로 그때 심술쟁이 영감이 씩씩거리며 뛰어왔어. 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 같으니! 심술쟁이 영감이 다짜고짜 나그네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 당장 내 진주구슬을 내놔! 나그네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을 판이었지. 심술쟁이 영감이 말인즉 마당에서 진주구슬을 잃어버렸는데 나그네가 주웠다는 거야. 시침이 떼지 말고 당장 내놓지 못해? 심술쟁이 영감은 나그네를 처마기둥에 묶었지. 나그네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렸지 뭐야. 꽥꽥꽥꽥. 거위가 선비 앞에서 얼쩡거렸어. 옳거니 거위였구나. 나그네는 심술쟁이 영감을 불렀어. 저 거위를 나와 함께 묶어주세요. 뭐야? 진주구슬도 모자라 거위까지 훔쳐가려고? 심술쟁이 영감이 소리를 빽 질렀어. 아니에요. 이유는 내일 아침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내 말대로 해주세요. 나그네는 정중하게 말했어. 심술쟁이 영감은 못마땅했지만 나그네 옆에 거위를 묶어주었대. 날이 밝자 심술쟁이 영감은 나그네를 끌어냈어. 어서 관가로 가자. 자, 잠깐만요. 관가로 가기 전에 거위가 싼 똥을 살펴보세요. 뭐라고? 잔뜩 화가 난 영감은 거위의 똥을 힐끗 쳐다봤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거위의 똥 속에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내 진주! 심술쟁이 영감은 얼른 진주구슬을 집에 들였어. 나그네 생각대로 거위가 삼켰던 거야. 허허, 이거 미안하게 됐소. 이를 어쩌죠? 심술쟁이 영감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괜찮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만 더 쉬어 가시오. 심술쟁이 영감은 나그네를 붙잡았어. 심술쟁이 영감은 나그네를 따뜻한 안방으로 모셨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단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심술쟁이 영감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잊었나봐. 거위가 삼킨 사실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소? 심술쟁이 영감이 물었어. 그랬다면 아마 거위를 죽였겠지요. 아하, 그랬구나. 심술쟁이 영감은 너무너무 부끄러웠단다. 노인을 버리는 지게. 옛날에 아버지 말이라면 도무지 듣지 않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대. 어느 날 김서방은 아버지와 함께 밭에 김을 매러 갔어. 어머, 저기 김서방 좀 봐. 늙은 아버지는 열심히 김을 매는데 나무 그늘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잖아. 몇 해가 지나자 김노인은 결국 병이 들었어. 힘이 빠진 김노인은 꼼짝없이 방에 누워만 있었지. 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세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된 김서방은 김노인을 들들 볶았어. 어느 날 김서방은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어. 여보, 아버지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밥을 조금만 담아요. 이젠 밥까지 조금만 주려고 하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그 얘기를 들은 김노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 어느 날 김노인이 킁킁거리면서 부엌에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어. 얘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혼잣말을 했어. 아프다는 사람이 냄새는 잘 맡네. 김노인은 몹시 속이 상했어. 하지만 이번에도 참고 말았지. 아버님, 문 밖에 떡 있으니까 잡수세요. 웬일인지 며느리는 떡이 가득 담긴 접시를 문 밖에 놓아두고는 집을 나갔어.
채 말라빠진 떡 한 개 가져갔겠지 뭐. 김노인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그때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는 떡을 냠냠냠 모두 먹어버렸지 뭐니. 편찮으시다는 분이 식성도 좋으시네. 잠시 후 돌아온 며느리가 빈 접시를 보고 말했어. 뭐라고? 난 떡을 먹은 적이 없다. 아니 그럼 이 떡을 누가 먹었단 거예요? 며느리의 다그침에 김노인은 가슴을 쿵쿵 칠 수밖에 없었단다. 여보, 아버님이 노망이 난 게 분명해요. 고려장을 지내야겠어요. 그게 사실이요? 정말 잘 됐군. 옛날에는 부모가 병들거나 노망이 나면 산속에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단다. 그나저나 도리가 알까봐 걱정이에요. 할아버지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앤데 걱정 말아요. 도리는 심부름을 보내고 그 사이에 얼른 다녀오리다. 날이 밝자 김서방은 얼른 지게를 꺼내왔지. 아버지, 우리 꽃구경 가요. 김서방은 지게에 김노인을 태우고 산으로 막 달려갔어. 얘야, 힘들 텐데 천천히 가거라. 어휴, 착한 김노인은 그저 자식 걱정뿐이네. 김서방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이 정도면 되겠군. 아주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김서방은 지게를 내려놓았어.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시원한 샘물 떠올게요. 김서방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렸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한참이 지나도 김서방이 오지 않자 걱정이 된 김노인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산 아래로 내려왔지. 할아버지! 김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도리와 딱 마주쳤어. 두 사람은 정답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지금 막 모시러 가려던 참인데. 김서방은 깜짝 놀라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버지, 내일 또 가요. 할아버지, 내일은 저도 따라갈래요. 김노인은 귀여운 손자와 꽃구경을 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단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둥실 떠올랐어. 김서방은 지게에 아버지를 태우고 도리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 김서방은 김노인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제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김노인을 내려놓고 쏜살같이 산 아래로 달려내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산 중턱쯤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도리가 따라오지 않는 거야. 얼마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지게를 치고 오는 도리가 보였어. 아니 그 낡은 지게는 뭐하러 가져오니?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고려장을 지내야 하잖아요. 도리의 대답에 김서방은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 김서방은 불이 나게 김노인에게로 달려갔어. 그리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김노인은 펑펑 우는 김서방을 꼭 안아주었어. 꾀보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싱긋 웃었지. 그 후로 김서방은 김노인을 정성껏 모셨단다.